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PT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회기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교육청 내 행정실무사들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임금체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은 호봉제가 710명, 월급제가 149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행정실무사의 임금 수준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근속기간 10년 차를 기준으로 호봉제와 월급제 간의 임금 격차는 700만 원이 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져 근속기간이 20년 차에는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호봉제 행정실무사와 그리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입사 경위와 수행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영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PT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사 경위를 보면은 호봉제 행정실무사들은 지금 현재 149명에 달하며 구 학부모회 직원으로 1960년대 기성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었으며 2006년 4월 1일 시행된 초중고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안에 의거 공식 채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을 보면 2006년 4월 1일 호봉제 행정실무사들이 채용 금지로 인해서 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 권한은 교육감님에게 있습니다. 현재 일물 직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빈 자리는 지방 공무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예, 맞습니다. 수행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교육 공무 직원 중 사무행정 직원과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급여 및 세입 세출, 정보 공개, 공문서 관리,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두 직종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호봉제와 월급제의 행정실무사들 채용 경위를 보면 형식적 절차는 차이점에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채용 시 호봉제 행정실무사만 입사 시험이 존재했거나 입사 시 특별한 전문 자격을 요했던 게 아닌 것으로 보아 크게 달리 볼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또 수행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설명한 수행 업무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업무의 동일성에서는 호봉제 행정실무사와
월급제 행정실무사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예. 예, 본 의원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은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아니면 공채 등의 입사 시험을 통해 채용한 공무원이나 노동자들 상호 간의 합리적 차별까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입사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그만한 대우를 더 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난 회기 때 제가 발언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잘 경청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담당 부서의 보고도 받으셨죠? 예. 그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하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어쨌든 그 학교 내에 특별히 그 노동자들 문제, 그다음 노동 내부에 있어서의 이런 격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가 조금 안타깝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단지 현재 입장은 이 월급제 실무사가 저희 차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소송을 했기 때문에 1, 2심이 교육청이 지금 승소한 상태에서 일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게 저희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따 향후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1기와 2기 교육감 공약 사항입니다. 저기 1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에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조의원 간담회가 교육감님 후보 시절인 2018년 4월 27일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맨 밑에 내용을 보면은 전남 광주교육청 사례를 들며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교육감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예, 그럼 교육감님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을 못하는 이유를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검토 의견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왕 소송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과 실무사 간에 소송이 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무사 노조에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이라고 하는 제기를 진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종의 합리적 차별이다 이런 일단 판단을 내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간에 집단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재작년까지는 집단교섭하고 개별교섭을 같이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게 함께 하자고 그래가지고 단일교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전체 협의 틀에 기속되는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검토 의견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이라 그 결과를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본 의원이 차별 여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법적 이전에 교육청이 정책적인 과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실 거면 애초 교육감님이 공약을 하셨던 것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신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공약은 좀 포괄적으로 한 지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지. 예. 제가 어쨌든 그 법적으로 차별을 지키지 개선하겠다는 못할 공약을 그럼 틀에. 하신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은. 예.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직접 고용 문제 등의 법적으로 해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예.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의지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7년, 광주시 교육청은 2016년 호봉제 전환 사례를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여기 호봉제 전환 사례가 있죠. 예. 예. 여기도 똑같이 소송 중에 호봉제로 전환을 한 사례입니다, 교육감님.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그리고 회계 교육부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관리 계약 기준안을 들어서 호봉제를 못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도 보고도 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님 이 규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예, 2006년에 해서 일몰직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정규 공무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무기계약직이 된 공무직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호봉제가 아까 기성회에서 파급된 호봉제가 있는데 호봉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명에 이렇게 한정을 하고 더 확대는 않는 방침으로 지금 크게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이 규정이 그럼 교육감님 강행 규정인가요? 임의 규정인가요? 일단은 그거에 준거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 예, 오히려 그럼- 이제 광주와 전남의 두 사례가 좀 예외적이고 다른 경우는 오히려 좀 일반적 기준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선례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드린 그럼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 광역시 교육청은 위 관리 기준을 위반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이 기준을 위반해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 광역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제재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안 받았죠? 예. 그럼 임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이게 강행 규정이라면 이 두 교육청에서 행한 호봉제 전환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을 거죠? 인정하시죠? 예.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예. 예,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 기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기타 사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도별, 교육청별로 비정규직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초중등학교 회계직 관리 기준안을 정하여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별 교육청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는 문구죠. 예. 그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이 임의 규정 이게 2016년도에 작성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난 임의 규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우기고 그게 정당한 명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10년이면 그래서- 강산도 변한다는데 예. 관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은 바꿔야죠.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도 교육청은 이미 바꿨잖아요. 근데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대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요건 제가 한번 그래서도 이제 2019년부터는 지금 이제 요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식으로 17개 시도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약간씩 달리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이 앞서 있는 것도 예컨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저희 청소 숙직 하시는 분들 4,000명을 무기계약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요. 제가 뭐 생활임금은 서울시보다도 몇백 원이라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도 일정 부분은 앞서가는데 다른 시도가 또 앞서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항목별로 급식비, 명절 상여금 다 달라서 이제 전남이나 광주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앞서가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좀 갈등의 소모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제 교육감들이 작년부터는 이걸 이렇게 너무 각계 약진하지 말자, 이렇게 좀 통일적으로 가자.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런 약간의
합의를 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교육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교육감님 그럼 집단 교섭을 행하기 전에 예, 예. 호봉제 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그 집단 교섭을 명분 삼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뭐 그런 비판을 예, 그 또 비난을 달게 피할 받아야 수 없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집단 교섭의 법적 효력을 보면 집단 교섭이란 공통의 근로 조건을 가진 집단들을 일시에 교섭을 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별 교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행을 교육감님께서 하셨다고 하셨고요. 예, 집단 교섭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님. 예. 특히 집단 후퇴하는 건 교섭을 이유로 어렵겠죠. 하는 예. 거는 그 명분일 뿐인 거고, 이렇게 집단 교섭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예, 이러한 예. 직군에 대해서 근로 조건 개선을 해줘야 타 시도들도 전부 또 뭔가 조금씩 나아질 거 아닙니까? 집단 교섭이라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반대 논리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이 하시면 타 시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안 되는 명분만 자꾸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물론 그럴 교육청에서.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앞으로 교육감님 그 직원분들한테 저한테 보고할 때 안 되는 논리만 만들지 말고 예. 되는 논리도 좀 보고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그리고 임금에 관한 교육청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정된 동조례 시행규칙 제47조 임금 제1항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근무 유형에 따라 담당 업무의 특성, 근무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알고 계시죠? 예. 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취업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 제1항 교육공무직의 임금은 근무 유형에 따라 담당 업무의 특성, 근무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례를 취업규칙에 반영한 거죠. 예. 이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의 임금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의 재량사항입니다. 예.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월급자 행정실무사를 호봉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예, 일정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보고한 것은 호봉제로 전환 안 하기 위한 명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규정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입니다. 똑같이 제84조에 보면은 호봉제 직원의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호봉제 직원의 임금은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지침 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준용함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봉제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도 호봉제 교육 공무직과 비교해서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한쪽에만 차별 및 불이익이 없게 하고 한쪽은 그러한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논리만 만들어내는 건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지껏 지금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논리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교육감님, 예. 중간 결론을 보자면은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내세웠는데 설령 집단 교섭으로 체결된 사항이 있더라도 별도로 특정 직군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개선시킨다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예. 유리 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 그것이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는 취업 규칙과 조례를 이미 교육청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십니까?
예, 뭐 아니 저는 뭐 어떤 약자가 그 약자 노동자 집단이 계속해서 이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존중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인국공 사태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서두에 질의 전에 예, 입사 경위와 수행 업무를 비교 예. 분석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인국공 사태와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 예, 그걸 겁니다. 전제하신 거네요. 예. 제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공채 입사 시험에 합격한 공채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 예, 이분들은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행 업무나 입사 경위에 대해서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 내용성은 동일합니다, 교육감님. 예. 한번 그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맨날 안 되는 것만 보고해달라고 예, 하지 예, 마시고, 예. 교육감님. 이렇게 제가 조금 뭐 의원님 뭐 말씀 동의하면서요. 이게 지금 이제 149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2,200명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분도- 지금 다른 실무사 예. 부분이 149명 되면 예.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서울에서나 나머지 시도에서 어쨌든 그 단순 비정규직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건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호봉제 전환의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2,200명이고 이건 또 2만 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공무직의 2만 명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개별 하나의 사안, 실무사 혹은 실무사의 특정 처우 문제보다는 큰 임금 체계 자체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공무원하고 비정규직을 문제를 몇 개 트랙으로 만들든지 해서 저는 새로운 틀을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임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연구 프로젝트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한번 그걸 좀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거시적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실무사를 할 거냐, 실무사의 어느 장기 근속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돼서 저희는 한 발도 못 나가는 지금 상황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고용노동부랑 교육부랑 저희랑 이렇게 TF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좀 큰 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교육감님 본 의원도 시정 질문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행정실무사만 해주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제기 논란이 분명히 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특성을 파악을 해서 조금씩 하나라도 조금씩 변화를 해야 다음에 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TF를 거쳐서 하고 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 거는 다 이쪽 올려주면 다른 쪽도 다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형평성을 명분으로 해서 이런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님. 예. 하나가 바뀌어야 또 다음 것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뭐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않겠지만 행정실무사들 같은 경우는 또 사무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방학 때도 있습니다.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감사에 따른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동일한 대우 해줄 만한 사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전혀 무시한 채 무조건 규정만 가지고 안 된다. 아까 설명했듯이 다 15년 지난 관리 기준안 가지고 안 된다. 집단 교섭이라 안 된다. 소송 중이라 안 된다. 정부에서 교육감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게 예. 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이걸 자꾸 법적인 문제로 안 되는 명분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지금 저는 조금 좀 중기적으로 네. 좀 큰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해서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공무직의 상층 월급이 8, 9급 정규 공무원의 월급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이하는 특히 그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8년에 이 비정규직이 대거로 만들어지면서 한 20년 동안 이미 비정규직 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 이런 임금 역전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 9급 공무원들은 상당한 민원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문제를 좀 임금 체계 전체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지 않냐. 저도 교육 영역에서라도 조금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제가 예스를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뭐 일정 부분 본 의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감님 예. 현재 교육청 직원들의 그 하려는 의지나 이런 태도를 봐서는 본 의원은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 10년이 가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 일이 지금 이러한 행정실무사나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가 나온 게 1, 2년 아니지 않습니까? 장시간 됐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논리도 안 받는 명분만 교육감님.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데 저희가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봉제 일몰제로서의 호봉제로 단순 수평 이동하는 부분은 좀 제가 의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때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접근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교육감님 일몰제로 관리하는 직종이라는 부분도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일몰 직종으로 관리한 거는 뭐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할 정책적 문제니까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일몰 직종이라고 해서 호봉제로 전환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지방 공무원으로 대체될 직종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대체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나은 근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 되면은 퇴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막 안 되는 쪽 논리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예. 이렇게 해봤자 일몰 몇십 년 지나면 이 직종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조건 호봉제로 개선해주고 근로활동한 그렇게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퇴임 시 퇴임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지. 일몰 직종이라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지금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논리는 본 의원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안 해주려고 지금 만든 논리밖에 안 들려요. 예. 해주셔요,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제가 지금 현재 틀 내에서 뭐 관리 수당이라든 이렇게 좀 전남 같은 경우나 광주가 21일 호봉이 최고 호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1일 호봉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쨌든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은 좀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네. 어느 정도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뭔가 현재 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쪽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너무 좀 급여 체계가 만약에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 월등히 높아져서 또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죠. 매일 안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만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여지껏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잖아요, 교육감님. 예. 어쨌든 지금 현재 틀 내에서라도 좀 개선 방안이 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대로 좀 범주적인 변화 부분은 또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요 한번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021년 서울 거주 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 30만 원 받는다. 예. 정말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교육감님. 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학부모님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고맙습니다. 넉넉하면은 예.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고요. 교육감님, 이 예산 사업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400 얼마? 예, 한 410억에서 교육청 부담이 50%예요. 예, 205억 그렇습니다.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여지껏 이렇게 설명한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감님? 이제 뭐 매년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예, 10억 들었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해 주세요, 교육감님. 혁신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교육감님? 아,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어쨌든 저도 정책 좀- 좋습니다, 교육감님. 근데 아프게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예. 거는 이런 좋은 정책도 좋은데 교육 가족 구성원인 교육 공무직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낸들 이게 얼마나 빛을 발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예. 지금 저희 교육청 앞에서 이제 퇴직금 전환, DCDB 전환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뭐 9천억 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뭐 그건 농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그건 앞에서. 참고로 제가 무료로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그럼. 예, 예, 어쨌든 또 이 노동 문제는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무료로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예, 예, 좀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교육감님. 예, 교육감님 보고하신 분 있지요? 예. 요 행정 요번 시의장 질문에 대해서 예, 예, 왜 안 되는 쪽만 그렇게 보고를 하냐? 되는 쪽으로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봤듯이 검토 의견이 다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시정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반대로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예, 사실은 예. 뭐 논리적인 문제는 아닌 면이 또 예,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억지 논리 만들지 마시고 당사자 간 협의하면서 조금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셔야지. 교육감님이 공약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여기 보시면 공약도 있는데 예, 아, 교육감님이 그 직원들한테 내 공약 사항이니까 정책 사업으로 좀 적극적으로 되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교육감님 맨날 밑에서 오르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이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이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지금 얘기했듯이 호봉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아, 서울시 교육청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광주 교육감님하고 전남 교육감님하고도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때 협의를 해서 상황이 또 어떤지도 참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여지껏 했던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안 되는 논리 중에 일부가 여러 형평성을 따지는데 이해를 해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예, 예. 하지만 뭔가 하나가 나가야 다음 단계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그건- 이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 교육 공무직 호봉제나 이런 전환을 했을 경우 총 예산이 한 240억 가까이가 드는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우선 급해야 될 집중부터 우선순위도 둬가면서 따져가면서 뭔가 로드맵을 만들고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임시 처방적으로 그 뭐 수당 조금 올려준다, 뭐 조금 올려준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예. 그럼 반성하셔야죠, 교육감님. 공약을 하셨는데 그거 안 지키면은 그게 어떻게 혁신 교육감입니까, 교육감님? 예. 어쨌든 예. 예, 어쨌든 뭐 어쨌든 저도 어쨌든 노조가 제가 상대하고 있는 노조가 16개입니다. 16개 있는데 참 다 요구를 수용하기가 너무 저도 뭐 친노동적 입장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도 참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아서 제 스스로도 당연히 뭐 조금 수용 가능한 안타깝게.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뭐 노조 요구라고 부당한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협의를 하는 거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또 들어줄 거 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 의원이 얘기한 오늘 이 호봉제 행정실무사 전환 사례는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과 저희 그 질문 답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충분히 전환해줄 사유가 되잖아요, 교육감님. 예, 제가 어쨌든- 부당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예,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쨌든 조금 더 광주 전남도 저희가 한번 직접 탐문하고 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정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 회기 교육감님한테 시정 질문을 할 겁니다. 예.
내년에 연초에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시정 질문을 하지 않도록 예. 이번 겨울에 직원들과 꼭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본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과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본 내용을 정리하면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호봉제 전환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호봉제 전환 불가 사유는 호봉제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조희영 교육감님과 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께서는 혁신 교육감님이시니까 이러한 혁신에 반도 미치는 혁신은 충분히 해주시라고 믿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